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2024학년도 수능 영어 33번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수능 영어 문제의 문항들 중에서 빈칸 추론만큼 정답의 근거가 딱 떨어지고 확실한 유형도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빈칸이 쳐진 문장은 논지를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또 앞에서 나왔던 주제를 강조하고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장들에 빈칸이 쳐집니다. 그러니까 즉 빈칸 문장은 논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있어 왔습니다. 심리학적 연구들이 그 연구들 안에서 피실험자들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사람의 얼굴들의 사진들이. 그리고 피실험자들은 요청받았습니다. 식별하도록 얼굴 표정이나 표현된 마음의 상태를.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이미 여기 논지가 나왔어요.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그랬더니 여러 차례에 걸친 실험의 결과가 어땠다고 하나요? 변함없이 매우 뒤죽박죽이었다. 이게 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지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자세하게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해줘요. In the 17th century, the French painter and theorist Charles Le Brun drew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17세기의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샤를 르 브랑은 그렸습니다. 일련의 얼굴들을. 어떤 얼굴들? illustrating, 표현하는 얼굴들을. 다양한 감정들을. 어떤 감정? painters, 화가들이 요구받을 수 있는 감정. 화가들이 재현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빈칸 문장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blank. 그러면은 보기 대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이 댐이 가리키는 것은 얼굴 표정을 담은 그런 사진이나 그림들이겠죠. 그 그림들은 매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순 없이 그들의 그 그림의 의도된 감정과.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결과가 매우 뒤죽박죽이었다. 사람들이 의도된 감정과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매치시키지 못했다. 그 논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진술이죠. 그 다음에 2번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그 실험 결과에서 놀라웠던 것은 그 사진들이나 그 얼굴들이 모두 사진과 같은 정확성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 얼굴 표정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렸다는 건데 이거는 논지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죠. 3번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its own social narrative. 자, 놀라웠던 점은 그 그림들이 확실하게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 얼굴들이 처한 자신의 사회적 이야기들을. 이런 거는 글 내용에서 아직 알 수 없는데 끝까지 다 읽기 전까지는 보류해 놓겠습니다. 자, 4번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자, 그 실험에서 놀라웠던 것은 그 얼굴들의 대부분이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로써? 재현하는 것으로서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성격들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아직 보류할게요. 그 다음에 5번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 실험 결과에서 놀라웠던 점은 any number of them, 몇 개의 그 사진이든지 간에 could be substituted,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for one another, 다른 얼굴들로 without loss,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손해나 변함 없이.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읽어볼게요. 자,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이 실험 결과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배경이나 맥락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맥락? 그 제시된 감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사회적 배경이나 맥락, 그 등장인물이 처해 있는 맥락이나 배경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 4번은 이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자, 5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일견 볼 때는 이게 주제와 같은 문장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결과가 산재되어 있다는 거, 결과가 변함없이 뒤죽박죽이었다는 점,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could be substituted. 다른 얼굴을 어떤 얼굴로 대체해도 실험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We must know who the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and the like.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둘러싼 다른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리고 그 장면에서 위태로운 것, 문제가 있는 것, 달려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and the like 등등등을 알아야만 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별로 밝지 않은 미간이 찌푸려진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인지 안타까워하는 것인지 고뇌에 찬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어떤 맥락을 보지 않고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혹시 우리가 그 내용을 못 알아들을까봐 수능 지문에서는 항상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다른 말로 바꿔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정답을 보충하는 설명을 또 해줘요.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실험 결과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얼굴들을 마주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장으로 한 번 더 강조해주네요. 우리는 마주칩니다. 사람들을 특정한 환경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촉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촉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고립될 수가 없습니다. 뭘로부터 고립될 수가 없냐면요.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어떤 것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냐면 사회적, 인간적 환경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인간적 환경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숨쉬고 우리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인간적 환경들로부터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고립될 수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즉 그냥 사람 표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찌푸리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러면은 정말 보기 1, 1번은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선택지였고요. 2번은 주제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벗어난 내용이었고 3, 4번도 뒤에 계속 읽다 보면은 주제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고 5번만이 답이 될 수 있는 너무 명확하고 뚜렷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어를 배웠던 방식이 단어 뜻을 중심으로 문장을 뭉뚱그려서 이해하거나 추론하면서 대충 읽는 것이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문을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수능 지문은 잘못 출제되면은 정말 소송이 걸리고 시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공부 방법을 고수해놓고 시험이 어려웠다, 잘못됐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겠죠?